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오고 그 처방전대로 약을 먹죠. 빨리 낫는 방법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면접 고민, 처방전 같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여러분의 물음표가 좀 느낌표 또는 마침표가 되어가고 계시죠? 자,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보다 어떻게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래의 질문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는지 함께 볼까요? 예, 저는 경영 직무에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상 강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사례를 효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면접에 있어서 뭐가 더 효과적일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겨울에 면접 캠프에서 만났던 우리 학생인데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오늘 9번째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총 8번 정도의 중첩된 내용들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변 드렸을 때 이해를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미뤄두다가 오늘 보여드리게 됐어요. 자, 비슷한 고민 많이 계시죠? 자, 강점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얘기할까요? 라는 질문들. 계열은 다 다르시더라도 여러분 비슷한 고민 아마 안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해줄 때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유형이 있고요. 반대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싶어서 짧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걸 좋아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즉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조금 알듯하지만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유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계열마다의 그 선호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이 한 가지가 중요한지 또는 여러 가지가 전체가 다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후반부에는 실제 지원했던 지원자들의 사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이런 경우는 베스트, 이런 경우는 워스트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딛어 볼 텐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 강점 사례를 왜 물어볼까요? 대답하셨습니까? 네, 그냥 고개 끄덕이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래의 비슷한 전공에 비슷한 또 옷을 입고 있는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과연 나와 잘 발맞춰서 일할 수 있는 손발이 잘 맞는 후배 사원이 누굴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날 와서 말씀하시는 지원자들도 다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경영계열은 경영계열 나름의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학교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지식들은 같지 않습니까? 이공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내 경험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먼저 그 물음표를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대학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석 달 동안을 가서 집중 코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 매주 그렇게 해서 한 석 달을 제가 가서 코칭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모두 다 같은 전공의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라고 취업 면접 캠프이지만 주로 면접에 집중된, 특화된 캠프였기 때문에
매일 자기소개를 얘기하고 지원 동기 얘기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입사 후 포부 얘기해보는 것을 30명의 학생들이 석 달 동안 계속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제가 첫 주에 가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쭉 그냥 각자의 스타일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한 10명 정도가 진행되니까 뒤에 학생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 수근수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앞에 1번부터 10번 학생들이 다 했기 때문이죠. 자, 뭐냐면 1번부터 10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목공학부 학생들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최근에 이러한 학교 실습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직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가 주안점이었어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그 내용이 단 한 번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전체 과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기업에 모두 같은 직무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슷한 대학에 비슷한 계열의 학생들이 내 경쟁자로 와 있을 때 이 정도의 실습은 그 학생들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새 워낙 많은 정부 지원도 있고 학교에서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습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실습을 했습니다 정도는 기본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나만의 사례가 무엇인지, 온리 원 사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내 강점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측량을 하러 나가는 그런 실습이었어요. 다리를 건설할 때 이러이러하게 이제 인턴처럼 들어가서 건설사에서 학생 전체가 다 함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1번, 12번, 30번까지 있는 학생들 중에 눈치를 채고 이 정도에서는 내가 잘 안 되겠구나라고 했던 학생 중에 불과 몇 명이 자기는 그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실습을 할 때 막상 가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용어들이 쓰이긴 하나 전문 용어나 전공 용어들이 다른 쪽으로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현장에 있는 반장님께 또는 현장에 계시는 직무 담당자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물어봤다라는 식으로 배움의 열의를 보여줬던 사례를 근거로 얘기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실습을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우수학생으로 뽑혀서 실습을 나갔습니다. 요 정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실제 이 기업의 신입사원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배움의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가 신입사원 채용에 우선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굉장한 공모전 또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일부터 일을 부장님처럼 잘하겠다 이런 약간 조금 허황된 꿈을 꾸지는 않으시겠죠? 네, 근데 그런 학생들 제가 학교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의 강점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비슷한 사례의 지원자들 중에서 물음표를 좀 벗겨낼 때 이 사람 뽑아야겠다. 이 사람 내가 좀 가르치면 잘하겠다라는 직무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고요.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강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해 준 학생처럼 장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과 강점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종종 말씀드렸었죠. 앞선 강의에서도요. 자, 장점은 성격적인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이런 거, 네, 좀 열정적입니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내 직무에 맞춰서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직무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강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면접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입사 서류를 지금 처음 작성해 봅니다 하는 4학년 갓 올라온 학생들은 성격적인 장점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강점, 직무 역량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말이 많으니까 막 목이 메이네요. 자, 근데 직무 강점은 어떻게 내가 좀 발휘하거나 찾아낼 수 있을지를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는 일이 있고요. 또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로로 선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즐겁지 못한 일이 있어요. 네,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 교차 지점의 4가지 영역으로 여러분의 강점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즐겁지만 잘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잘 못해요. 액티브한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모든 종목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 못해요. 어떻습니까? 즐겁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받고요. 잘 못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생각나시죠? 네, 저는 요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강의하는 건 굉장히 즐겁고 잘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조금씩 있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내가 전공 시험을 굉장히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전공 과목 중에서도 좋아하는 과목이 있지만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잘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즐겁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직업의 영역이 되어야 하고요. 즐겁고 잘하는 일에 대한 강점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핑미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다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만 있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또 가식적으로 즐거운데 잘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잘한다고 포장하시면 인사 담당자들 너무 금방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3번 정도 질문해보고 나면 아, 거짓말하고 있구나. 네, 그 거짓말이 이제 선의의 뽑히고 싶은 선의의 거짓말이겠지만 아, 조금 많이 보태고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 보셨던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 즐겁지만 잘 못하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즐거운데 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즐거운데 잘하는 일의 직업의 영역으로 삼으시고요. 저는 현재 ing 유형입니다. 네,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는 즐겁지만 잘 못하는 유형.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의 일들은 여기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주 본인을 이렇게 4분할해서 내가 이건 좋아하고 잘하고 못하고 나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기를 이제 객관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내가 요건 잘하지만 즐겁고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지으신 다음에 그 아까 4분할 그래프에서 각각의 핵심 키워드나 명사들을 좀 뽑아내시면 아, 이 부분은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면접을 보기 전까지 또는 뭐 3학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아, 이 부분에 대한 전공 영역이나 자격증이나 준비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이제 준비를 좀 더 잘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시각의 조언이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즐거운데 잘 못하는 일, 아까 그 즐거운데 잘 못했던 1번 면에 있던 그 분할의 내용을 여러분이 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다고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실제 면접에 와서의 그 시점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즉 그런 부분들을 흔히 자소서를 코칭하거나 또는 직업방송의 다른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런 말씀들이 바로 즐겁지만 그래서 즐거워서 여러분이 지원하셔서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시지만 잘 못해요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차근차근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본인을 좀 현미경으로 많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망원경으로만 이렇게 보는 작업들은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많이 마치셨어야 했고요. 이제 졸업반이 가까워 온다면 아, 내가 이건 정말 구체적으로 못하는구나. 아, 근데 이거는 시간상 너무 어렵겠다. 좀 현미경으로 많이 들여다보시는 작업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사례를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 시간마다 다른데요. 기업마다 제가 딱 그 무자르듯이 분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면접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면접의 그 방향이나 분위기가 있어도 그 학생이 속한 조만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도 약간씩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이지 명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 다양한 사례.
물론 다양한 사례가 직무에 맞춤화돼서 최적화돼서 다 있으면 너무 좋죠. 제가 전에 강의했던 내용에서도 자, 차선책의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보셨나요? 네. 그러면 이 하나의 사례 말고 다양한 사례가 앞에 1번 우선순위로 얘기하려던 내 사례를 다른 경쟁자가 비슷하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말할 나의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료가 있는 것인데 자, 이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라고 막 던지듯이 하는 사례는 기억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의 사례로 말하는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있을 때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 사례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이것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동안 나의 대학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직무를 선택하셨던 걸 거고요. 그리고 뭐 마케팅도 지원했다, 영업도 지원했다가 이공계를 지원했다가 여러분이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의 직무로 오롯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 회사 중에 1순위 회사에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현대백화점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해당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업 현장에 B2C를 겪었거나 그 고객을 직접 접점해서 겪었거나 또는 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거나 학교의 동아리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대백화점에서 겪었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실질적인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그 파트타임 작업도 뽑아야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통산업 중에 한 곳에서 짧게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는 사례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율하는 작업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자, 현대백화점 영업관리에 지원하는데 저는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남발하는 용어, 글로벌 역량을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물론 백화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현대백화점에서도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도입하기도 하고 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그걸 딱 하나만 말하라고 했을 때 이걸 말했을 때 내가 뽑힐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자, 저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저 해외 오래 갔다 왔어요.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직무의 필수적인 요소의 강점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영업관리직에게 맞는지 아니면 조율하거나 아니면 현안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들을 조율하는 것들이 영업관리직의 필수 요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 사례는 차선책, 이 사례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례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좋다 아니다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단 하나의 사례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아, 이 배우가 조금 아쉽다 또는 이 배우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하는 정말 딱 그 찰떡궁합의 배역을 캐스팅한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무에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했을 때 선배들하고 말이 잘 통할 수 있는지 전혀 다른 얘기를 이렇게 동문서답할 학생이 아닌지 지원자가 아닌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아니겠다 여러분 소거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삼성물산에 지원했던 학생입니다. 4명을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 둘 다 남학생이었고요. 굉장히 둘 다 훈남이었는데 내용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저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6년간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일한 역량을 가지고 저는 삼성물산에 지원해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풀어줬는데요. 제가 보면서 계속 갸우뚱했어요.
서점에서 일한 거랑 무슨 관계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끝나고 나선 제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줬냐면 피드백을 단순히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이제 제가 펼칠 준비가 됐습니다 정도까지만 됐어도 직무에 요만큼 가까워졌을 텐데 그냥 서점에서 일한 내용만 이렇게 나열했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시간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내가 그 직무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헛수고했다, 뭐 허송세월을 보냈다의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그걸 반드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겪어냈던 이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이 내용이 그중에 내가 이렇게 그 나노 단위로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말씀만 나노 단위라고 했지만 잘 분석해보면 서점에서 일하면서도 분명히 삼성물산에 들어가서 내가 상사에서 일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고객들에게 베스트셀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니까 고객들이 잘 안 찾아가더라. 또는 데스크에 와서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바꿀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건의를 했더니 그건 좋더라 아니더라의 사례도 있었을 거고요. 단순히 그냥 책을 정리하는 것에만 그치기에는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즉 추억을 좀 되짚어 보시면 분명히 건질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에 맞기 때문에 6년이나 잘 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학생은 제가 좀 칭찬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브라질의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면접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3, 4인 정도의 작은 기업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다 보니 맨땅에 헤딩해서 거래처를 자기가 발굴하고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거의 동등하게 같이 출장을 가고 이랬던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선생님 저 브라질 또 갔다 와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해외를 갔든 아니든 이게 국내에서 있었든 내가 거래처를 발굴하고 새로 이 상품을 판매해야겠다, 무역으로 연결시켜야겠다라는 그 연결고리에 주안점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다. 이게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브라질에 방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에 조금 더 가깝죠. 그냥 서점에서 6년 동안 성실하게 아르바이트했습니다 했던 학생보다는 조금 더 제가 면접관이라면 귀를 기울이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그 기업과 직무에 최적화된 사례라면 이 하나의 사례에서 여러분이 그 면접에서 페이스를 잃지 않고 그래요. 본인이 거래처 개발했었어요. 어떤 거래처를 어떤 식으로 개발했죠라고 추가 질문이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쉬운 쪽으로 공격하지 않고 더 하위 카테고리로 이렇게 더 빠져들어가서 이 사람 뽑아야겠다로 딱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례는 최적화된 사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또 막 구구절절 막 그 동화 구연하듯이 또는 드라마 얘기하듯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계사무사의 사무실 인턴으로 2달 동안 일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좀 일한 내용에 대한 방점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회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면접관 분들이 아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아시지만 거기서 당신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를 묻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모모 세무사 사무실에 인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연말정산 업무를 지원을 했었고요. 2개의 개인사업장 비용 지출을 정리하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했었고요. 2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근속 근무했습니다. 라고 단어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2개월 동안 2개 사업장, 어떻게 비용 지출, 계산서, 세금 계산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눈에 그려지게끔 여러분이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양하게 많은 시간 동안 최적화된 사례를 여러분이 작정해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인턴도 많이 선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직업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막 좌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조차도 여러분이 최종 관문인 가려고 하는 직업에 어떻게 하면 사례로 쓸 수 있을지를 이미 겪어낸 4학년 또는 졸업반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례에 대한 말씀을 좀 충분히 많이 풀어드렸고요. 다양한 사례를 말씀하실 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LG U+의 고객관리팀에 지원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저는 해돋이 명소에 가서 폴라로이드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는 제가 개척해서 한번 창업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라는 사례를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아주 큰 마트에서 제가 정육점 코너에서 매출을 정리하고 그 고기 발주를 넣고 주문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세 번째, 영업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농구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사례를 엮어줬던 남학생 기억이 나는데요. 자, 직무 역량에서 이 학생은 영업관리 또는 이렇게 고객관리에 지원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사례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보다는 세 가지 사례를 던져줌으로써 질문거리를 여러분 위주로 받아가게끔 하는 목표를 좀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적화된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쓰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좀 가장 큰 조직에 포함되어 있던 사례 또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발굴해서 했던 사례, 학교 동호회에서도 가능하고요. 동아리에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직무에 맞춰서 움직였던 사례, 그 세 번째는 보통의 어학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분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는 시간상 생략해도 될 만한 우선순위의 순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와 다양한 사례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직무의 강점을 조금 더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일단 여러분이 즐겁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는 작업으로 면접 스피치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잘하십니까? 라는 직무 강점을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이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바뀔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